근데 미분이 이제 다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우선은 연속이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함수가 연속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냐 하는 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되냐 하면 함수가 한 점에서 수렴하는가, 한 점 한 점마다 수렴하는가를 물어야 될 테고 그 점들이 모여서 연속이 되는가를 물어야 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미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수렴을 하는가, 연속인가, 미분인가 해서 주제가 이런 주제로 가는데 오늘 아마도 이제 연속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수렴을 배울 텐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수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하면 세 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극한값이 뭐냐? 그래서 좌측으로부터의 극한값, 그래서 자극한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극한 값을 구해요.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수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좌측으로부터 이렇게 가면서 바로 그 점에서 수렴하는가, 그리고 우측에서도 접근해 가면서 수렴하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수렴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으면 보다시피 이거는 연속이에요. 뭐 눈으로 봐도 알죠. 그러나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된 함수라고 하면 분명히 연속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좌극하는 요 값이 그대로 있어요. 좌극하는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좌극하는 이렇게 가면서 좌극한이 있는데 우극한은 지금 없다고요. 이렇게 가면서는 없어요. 오류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자, 그러기 전에 이제 함수라는 것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fun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함수 그러면 이렇게 써요. f of x 이렇게 쓰지요. 이때 이제 x라는 것도 변수고 f라는 것도 변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한 바는 f가 x의 함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부를 때는 f of x라고 읽어요. 이거를 f of x, x의 펑션 이란 의미로서 f of x라고 읽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y of x 이렇게 써도 무방한 것이고 g of x 이렇게 써도 무방한 거예요. 어쨌든 함수라는 의미 때문에 f를 쓰기를 즐겨하지만 우린 사실은 이 함수를 쓸 때 y equal 2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쓰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y가 x의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y라는 함수가 x의 함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읽을 때는 f of x,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y of x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y of x라고 읽고 이때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변수죠. x라는 값이 변하는 수란 말이에요. 독립변수. 그 반면에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왜 종속변수라고 할까요? x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종속격이죠.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수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렴값을 한 점에서 좌극한 값도 구해보고 또 우극한 값도 구해보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것이냐 하면 세 번째가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은 수렴이 되려면 한 점에서죠. 수렴은 한 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한 점에서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한값하고 요렇게 구한값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하고 같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미리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런 구도 속에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3포인트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할 것이 연속이란 말입니다. 연속 수렴하고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수렴은 한 점에서예요. 연속은요? 한 점이란 뭐 의미가 없죠. 이제 우리는 연속 미분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점, 모든 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이란 말은 근처의 값들하고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점이에요. 이건 한 점이고요.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미리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연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같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갈 거 없잖아요. 뭐라고 가면 되냐면 극한 값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고로 수렴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 값이 있다죠. 극한 값이 있다. 물론 이 순서라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극한 값을 1번으로 말해도 되고 좌극한 값을 2번으로 말해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함수 자체의 그 점에서의 값 이거예요. 1번 바꿔도 되는 거죠.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를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속이라고 말한다. 연속이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또 세 번째 목표가 미분이니까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때도 역시 1, 2, 3로 3포인트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3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좀 정리한 것 뿐이지 굳이 뭐 3포인트다, 4포인트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미분이라는 것은 우선은 이런 의미예요. 우선 뭐 그 여기서 한 것을 또 사용해야 되겠기 때문에 결국 미분이라는 것은 연속해야 되고 어디에서요? 연속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모든 x에서 연속해야 되고 물론 x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실수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연속이고 이게 전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게 전제돼야 되고 요거가 전제돼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뭘 구할 것이냐 하면 여기서는 한꺼번에 쓸 거예요. 3포인트로 얘기하기 위해서 미분 계수라는 것을 이제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게 낫겠군요. 이 의미를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건 나중으로 좀 미룹시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그 정의가 뭡니까? x가 일정한 값 a와 같지는 않지만 안 같은 거예요. 수렴을 다룰 때는 안 같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극한 값, 무궁한 값을 다룰 때 첫 번째 x가 a라는 점에서 다루는데 x가 a는 절대로 아니다. 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게 나오겠죠. 함수값이라면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f of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x equal a에서의 값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x가 a에서의 값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극한값은 그게 아니라 x가 a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f of x가 어디서의 값이냐면 x가 a로 접근할 때 이런 의미라니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내용이라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a의 변수가 한없이 접근해 갈 때 함수값 f of x가 알파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저것처럼요. 그건 여기서 설명한 대로 그거죠. 좌극한 값도 있는 거고 우극한 값도 있는 거고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그때만 저런 어떤 값으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라는 값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f of x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데 여기에 극한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리미트 이렇게 쓴다. 리미트를 구한다라는 수학적인 기호예요. 그리고 x가 a로 접근해 갈 때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썼을 때는 좌에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우에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네? 다시요. 좌에서부터예요? 우에서부터예요? 아니 1번, 2번만 생각하지 말고 3번도 있어요. 좌에서부터 1번, 2번, 우에서부터 2번, 3번 좌우죠. 왜냐면 이걸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좌우에서 어느 쪽에서 접근해 가든지라는 게 결론을 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서 접근해 가든지 이렇게 내용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 잊지 말라고요. x는 a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요. x는 a가 왜냐하면 x는 a라는 순간에 뭔가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a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알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파라는 어떤 값, 수렴값, 극한값, 요걸 극한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요 극한값이 바로 그거라고. 요 극한값이 여기서 말하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갈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내용은 이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월해집니다. 저기 예를 봅시다. 저런 예는 쉽죠. 이그젠플을 보면 첫 번째 이그젠플이 x제곱 플러스 2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f of x가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x가 2로 접근할 때 x가 2일 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함수값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x가 2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값이 무엇을 극한값으로 갖게 되느냐 하면 x가 2로 접근하면 뻔하죠. x제곱은 4로 접근할 테고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6이라는 값으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그젠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x-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그젠플을 지금 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극한값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극한값을 x가 1로 접근할 때예요. 그럼 이때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x는 1이 아니다 하잖아요. 그죠? x가 1이면 f of 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순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x는 1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야만 돼요. 왜요? x가 1인 경우에는 저것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못해요? 못하죠. 저걸 불능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블랙홀이라고.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정의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취급 안 해요. 그런 거가 안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 아니라는 것이 굳이 저기다는 안 써도 이제 제외되는 건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다 안 쓴다고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쓴 거잖아요. 안 쓴다고 해도 요게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만약에 x가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지만 요렇게 쓰는 순간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이제 수렴값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x가 1이 아니니까. 자, 저걸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는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중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다 맞아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런 즐거움 난 안 원하니까 제발 이번에는 좀 다 맞아보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가면서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렇게 풀어간다고요. x-1에 x-1과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캔슬이 돼서 x 플러스 1이니까 아차 리밋을 구하라고 그랬지. 리미트 x가 1로 가라고 했으니까 2네 이렇게 써놓으면 저 100% 틀린 겁니다. 100% 틀린 거라고요. 왜 틀리죠? 여기서는 x가 1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는데 여기는 x가 1인 순간에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상쇄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 분모 분자를 서로 상쇄할 수 있죠? 같은 값일 때. 근데 뭘 제외해야 돼? 아니 0이 아닐 때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 또는 우변과 좌변에 같은 수를 곱해주든지 같은 수를 나눠주든지 그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조건이 뭐예요? 0이 아닌 수죠. 양변에 0을 곱해주면 둘 다 0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0으로 나눠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나눠준 거예요? 분모 분자를 0으로 나눠준 거예요. 지금 x 이퀄 1일 때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 때나 나눠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주장한 건데 저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같다고요. 왜요?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x가 1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제 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보정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틀려요. 그러면요. 여기 이거 반드시 물고 다니라고요. 이거 왜 빼먹어요? 여기 빼먹음으로 해서 이 전체가 다 틀리는 그런 경우가 반 정도. 여러분의 반 나눠볼까요? 여기 이렇게 반은 답으로
실수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리밋을 구할 때는 리밋이라는 그 수학적인 기호를 생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리밋이라는 기호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밋이라는 생략을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리밋은 계속 가야 된다. 마지막 순간만 이제 수렴값이니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어쨌든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을 따로 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구한다고요.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설명할 때는 저렇게 설명한다. 함수의 발산이건 뭐냐? 변수가 독립변수가 어떤 값으로 접근할 때 함수값이 무한대가 되면 그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해요. 무한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해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되는 게 없죠. 저렇게 발산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발산되는 거죠.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되면 말짱 꽝이란 말입니다. 자, 우극한, 좌극한 값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설명한 거죠. 우측에서부터 접근해 오면서 우극한 값, 좌측에서부터 접근해 가면서 좌극한 값. 그거 표현할 때는 A에 플러스를 해서 A보다 조금 큰 값으로부터 접근한다. 그런 의미를 표시하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A로부터 마이너스 값으로부터 A보다 작은 값으로부터 A로 접근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포인트에서 좌극한 값이 있느냐, 우극한 값이 있느냐, 좌극한 값이 우극한 값일 때 우리는 그 값을 극한 값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식을 통해서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리밋이라는 수학적 기호를 빼먹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거하고 요걸 상쇄시킬 수 있는,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뭐죠? 아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왜 상쇄시켜줄 수 있죠? 그게 0이 아니에요. 그게 0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x가 1이 아니니까. 그죠? 0이 아니니까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푸는 그 수학적인 시계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거 없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의 그 풀어놓은 답안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라고? 난 그렇게 못해. 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0인 걸 어떻게 상쇄시키냐? 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용은 쉬워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뭐 어떤 함수가 A로 접근할 때 f of x라는 함수는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고 있고 g of x는 베타라는 수렴값을 갖고 있을 때 상수값이 있을 때 상수값 곱한 만큼 그리고 두 함수를 합성하면 합성하는 대로 각각 출력하는 대로 저거 이제 우리 중첩의 원리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중첩의 원리가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는 합성함수라도 곱하기로,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것도 나누기로, 뭐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다만 나누기를 할 때는 제로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럴 때 g of x는 베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그래서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저런 수식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그 이그젠플은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구간인데, 이거 하나만 지금 넘어갈래? 다시 한번 보세요. 구간 기호라는 건데, 이렇게 대괄호를 할 때는 여기서 나온 대로 구간을 할 때
x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이건 만국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는 그런 범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X가, 이 경우는 X가 여기도 포함하고 여기도 포함해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소괄호일 때는 그 이퀄이 안 들어간다 라는 것만 유념하면 되겠죠. X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A하고 B에서 이쪽은 열어놓고 이쪽은 닫아놓고. 그래서 이걸 개구간 아니죠. 이걸 폐구간, 요걸 개구간, 요건 말이 없어요. 반개구간. 그죠? 반쪽만 열고 반쪽만 폐구간. 그렇게 뭐 이것도 그만인데 폐구간이냐 개구간이냐는 구간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다. 함수의 연속으로 가봅시다. 이제 요거 해결했죠. 수렴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수렴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밋을 취할 때 x가 a에 접근할 때 x는 절대로 a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연속입니다. 연속이라는 것은 이제 함수값의 극한값을 구했으니까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함수값 자체랑 극한값이랑 같느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은 x equal a에서 정해되고, 저기 무슨 얘기예요? x equal a에서 정해된다는 것은 함수값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있느냐 묻는 거고, 그럴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속일 때 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연속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연속이지 않다. 연속 함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해 보자면 연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연속이고요. 그죠? 두 개만 예를 들게요. 근데 이거는 미분이 오케이지만 이거는 미분이 불가해요. 어디서 불가냐면 여기서 불가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우선 현재 단계는 연속이냐예요. 연속이냐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극한값이 있느냐 먼저 물어보고 함수값이 있느냐 둘이 같으냐 그것만 물어보면 된다. 자, 이거 좀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한 점에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연속이죠. 사실 그 좌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한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있느냐, 여기 순서대로 하면 함수값이 있느냐, x제곱 플러스 1이 x 이퀄 1일 때는 2라는 함수값 같지요. 그런데 그것의 수렴값도 극한값도 2를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지요. 그러면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항상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이제 f 오버 x라고 지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f 오버 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함수값 x 이퀄 1에서 함수값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극한값, 이거 구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극한값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구한 대로 극한값 x 이퀄 1에서는 2라는 값을 구했다고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없어요. 없는 거하고 2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불연속이란 뭐예요? 불연속이라면 미분까지 갈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미분이에요.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연속이냐 물어보는 것인데, 연속이 아닌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연속적일 수 없다 그런 결론이니까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아까도 나왔듯이 극한값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합성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이 합성 함수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 함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형 함수란 말이에요. 선형 함수일 때는 중첩의 원리가 언제든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합성 함수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합성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굳이 뭐 그렇게 자세히 다룰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구간까지 했고 이제 5번째 주제. 오늘의 이제 주제를 크게 적어서 5가지 알려보는데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우리는 이런 이제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구간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X라는 구간이 AB일 때, 이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은 뭐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간이 여기가 이제 C다. 그래서 구간이 C에서부터 B까지는 세 구간이다. 이러면 이 경우는 달라지겠죠? 최대값은 똑같지만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그걸 얘기해요. 최대값, 최소값. 가봅시다. 폐구간 AB에서 연속이 우선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주제로 할 때는 앞에 주제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속이면 f of 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연속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구간이면 말이 안 돼. 폐구간이고 그 다음에 연속일 것이라면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한다. 중간값의 정리라고 하는데 폐구간 AB에서 저런 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폐구간이에요. AB에서 연속인 함수 y equal f of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스몰 스케일, 소문자 m, 라지 스케일, 대문자 m이라고 하면 m하고 m 사이,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하여 f of c equal k를 만족하는 실수 c가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할 때 이 최소값을 아니 요걸로 합시다. 요거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y축이라고 합시다. y축이라고 하고 요걸 x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 C에서부터 B까지를 따져볼 때 m이라는 것은 최소값으로 여기가 이제 m이라는 거고 소문자 m이고 요게 이제 최대값 m, 대문자 m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저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f of c equal k. 여기서 k라는 것은 m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 사이니까 여기 어떤 값 k, 요 중에서 요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c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예요. c는 마련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요렇게 했다 그런다면 K가 요런 값이라고 그런다면 K가 여기로 이제 특정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요값이라는 건 그 그래프 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C에서부터 B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특정해서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값들이라는 것이 이제 C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했나요? C가 어디냐? A, B 이걸 이제 책에서는 A라고 했어요. 이걸 A라고 했고, 이걸 A라고 했고, 그러니까 C는 A하고 B 사이에 어떤 값을 말하는 거겠죠. 패권 사이에 어떤 값 C에 대하여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값들이 있는데 요 값이든지 요 값이든지 요 값이든지 요 값이든지 이거잖아요. f of C라는 것은 그 값이 요 K하고 같은 순간 지금 있어야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 말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잖아요. 지금 두 점이나 같잖아요.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K라는 값하고 C라는 값하고 같느냐. 사실 이제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f of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풀라 이런 얘기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거를 여기서 풀라 그러면 사실 f of x가 사실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요거 만족하는 x 값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란 말에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만나는 점에 x값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듯이 요것이 이퀄이듯이 요것이 이퀄인 것을 지금 c값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라는 값하고 같은 거. 요게 이제 보통 함수를 풀 때는 요거를 0이라고 놓고 y 걸 0하고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느냐 두 개의 선이 만나느냐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f of x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선이 또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y equal 제로라고요. y equal 제로와 f of x가 이게 또 다른 y잖아요. y가 서로 만나는 적이 있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듯이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C라는 어떤 값이 A와 B 사이의 어떤 값으로서 그 함수 값이 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어떤 그 사이의 값하고 만나는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만나요. 그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연속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수렴이죠. 우린 여기서부터 하세요. 수렴, 연속, 그리고 결국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중간값, 이걸 중간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꼭 가운데 값이 아니고 중간값. 중간값이란 말은 중간값이라는 건 이제 그 메디안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메디안이라는 것은 이제 정가운데를 말하는 것이고 중간에 어떤 값 그런 뜻으로서 중간값의 정리 이렇게 말해서 중간값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f of a하고 f of b가 이게 0보다 적으면 이런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구간이냐면 x가 a보다 b보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폐 구간에서 양 끝에 있는 함수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라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면 어딘가의 중간점에서는 0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감소한다면 0이라는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등가예요, 사실. 등가로서 중간값의 정리는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f of x는 f of x equal 0라는 방정식은 적어도 어떤다고요? f of x가 y equal 0라는 그 x축을 반드시 한번
요거는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통과하든지 이렇게 통과하든지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근이 존재하는 근의 존재를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f of a와 f of b, a하고 b라는 건 뭐냐면 양극단의 값이에요. 양극단의 값을 곱해서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는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함수는 요 조건을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안 만족이죠. 그죠? 왜냐면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이 있다 없다.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f of a 곱하기 f of b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있다 없다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극단의 함수값을 곱해서 부호가 다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여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요거가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 갖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알아먹었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거 제표를, 네? 그러네. 오케이. 고마워. 자, 그래서 100가지 이게 제표가 있어요. 자, 방정식, 저런 방정식이 있어요.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라. 어떻게 보이면 된다고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었냐 하면 이제 이렇게 씁시다. f of x라고 써요. f of x를 x의 5승 맞죠? 5승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근을 구하는 그런 식에서 자, 이게 근이 있는지예요. 없는지 뭐 이거가 아니라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f 어디서냐 하면 이제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f2를 구하고 f2를 구하면 1하고 1이니까 2고 마이너스 5네요. f2를 구하면 2의 5승이니까 32 그리고 32 그러면 하여튼간 이거 구할 필요 없죠. 사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그거 아니니까 값을 구하려고 하는 이건 0보다 작고 이건 0보다 크지. 그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F1하고 F2를 곱하면 뭐예요? 0보다 작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근원 존재. 오케이. 보너스 하나 더. 이것도 시험에 배우게. 추석 보너스. 두 문제 벌써 얘기했어요. 방정식 저거는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 증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학기이기 때문에 제발
4분의 파이다. 그러면 0일 때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0일 때 값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4분의 파이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 수 있다? 2 곱하기 x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sin x랑 코사인 x가 같죠? 그러면 sin x, 코사인 x가 같으니까 그거 묶고 sin x 구할 필요도 없고 sin x, 코사인 x는 묶고 앞에다 그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앞에 2분의 파이가 있었나요? 4분의 파이가 있었나요? 2분의 파이가 있었죠. 2분의 파이 곱해줬으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국 0보다 큰 값 극단에서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2개 존재하는 3개 존재하는지 몰라요. 하나 이상 존재. 어차피 y equal 0라는 그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 자, 어딘가 시계가 있을 텐데 시계가 사라졌네. 몇 분이에요 지금? 21분. 9분을 갑시다. 자, 몇 개 이제 이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간값 정리까지 했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거는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저건 함수값, 눈으로 봐도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쨌든 저것도 뭐 x가 2가 아닌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다 2를 대입해도 0은 아니다라는 게 관계되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달라지겠죠. 이 경우는 x가 0으로 갈 때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x제곱으로 양변 분모 분자를 나눠주고 x는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0이 아니니까 나눠주면 1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그걸 x가 0으로 수렴할 때 보면 발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저쪽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저 문제부터 이제 좀 긴장을 해봅시다. 자, 어떤 그 합을 구하라 그러냐면 두 번째. 리밋 x가 1로 접근할 때 이 얘기는 x가 1은 아니다 인데 요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구하는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걸 구해봐라 라는 거지요. 자, 이쪽에 있는 이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분명히 극한값이 있었어요. 자, 이 극한값을 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거하고 저거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분모 분자에 상쇄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도 말하자면 그 점에서의 값이 아니라 그 점으로 그 점으로 접근해 갈 때 값이 상쇄해 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점에서는 상쇄를 못해요. 그 점으로 수렴해 가는 동안에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상쇄를 할 수 있는데 분모 분자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저건 해볼 것이 없습니다. 수렴값을 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수렴값이 구해지려면 우리가 이제 터득 하나의 요령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0으로 수렴하는 게 있으면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없다. 그치? 상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이 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분의 1은요? 무한대. 근데 저걸 그렇게 상쇄를 안 시켜주고 무한대로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이게 0이니까 그러면 무한대로 가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상쇄해 줄 수 있는 항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수렴값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본다. 어때요? 이제는 문제가
눈에 보이죠? x-2 0으로 수렴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것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거기에 상쇄해 줄 수 있는 x-2가 있다 없다? 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수렴값을 구하는데 x가 2로 접근할 때 x-2에 x제곱 마이너스 4 이러면 이게 0으로 접근하니까 여기 0으로 접근하는 게 있느냐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x2를 갖다 대입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4-4니까 0으로 접근하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x-2에 x 플러스 2에 x-2 해놓고 이렇게 상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를 잊지 말자고요? 리밋 저기다 써놓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는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거하고 상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상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한 단계 줄입시다. 뭐라고 줄이냐면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x 플러스 2는 함수값 그 자체가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여기서 한 단계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 리밋을 빼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건 폭망하는 겁니다. 폭삭. 소가 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의 수다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것만 풀면 아마 이제 오늘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수렴값을 구하라면 리미트 x가 3으로 접근할 때 루트 x 플러스 6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은 이제 분모만 늘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수렴값을 한번 봅시다. 분모 자체의 수렴값을 한번 보면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 9가 돼서 3 마이너스 3이 되니까 0이네. 0이네. 그럼 이거 상쇄시켜줘야 될 게 분자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거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거기도 수렴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x가 3으로 접근할 때 0이네. 그럼 상쇄시켜 줄 수 있다예요.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유리화 되는 거죠. 자, 유리화로 갑니다. 이거 써주는 거 잊지 말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리미트 x가 3이라는 거. 왜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x가 3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루트 x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 있었고 x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여기에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이걸 곱해줘요. 루트 x 플러스 6에 플러스 3을 곱해줘요. 둘 다 곱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거 곱해줘도 된다 안 된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죠. 왜 된다죠? x가 3으로 접근할 때니까 x가 3으로 접근할 때는 저거 죽어도 0이야. 그래서 괜찮다고요.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계속 가봅니다. 이거 잊지 말고 리미트 쓰는 건 잊지 말고 x가 3으로 접근할 때 자, 봅시다. x 마이너스 3이 있고 이건 일부러 풀어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쇄시킬 겁니다. 자, 해서 루트 x 플러스 6에 플러스 3이 있고 이건 이제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앞에 거의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6이 있고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요거하고가 같죠. 그래서 드디어 상쇄가 됩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요? 왜 상쇄시킬 수 있죠? 요것 때문에. 요게 전제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품고 있는 게 뭐라고요? x는 3이 아니다예요. 이것 때문에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큰일 나요. 저거 없을 때 저거 이제 몰래 지워버렸다 그러면 혼나요. 그러니까 혼나는데 점수가 없으니까. 그거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x가 3으로 접근할 때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건 이제 과정을 해줘도 됩니다.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없고 3으로 접근할 때는 루트 9 플러스 3 해서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미분을 배울 거예요. 미분 배우기 전에 뭘 배경했냐면 수렴하는가, 연속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겹다리로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이런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그 내용들 속에서 수렴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값을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 값일 필요는 없다. 그 값일 필요는 없으니까 x equal a는 아니다라는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 중에서 질문 없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